이번 시간에는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디에 투자해서 부자가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를 것 같은지 뉴스라던가 정책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향을 보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후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방향이 거의 맞습니다. 이번에는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올 하반기 연말에 유가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라니냐가 있었죠. 곡물 가격 상승하고 추운 겨울로 유가도 상승했죠. 다행히 작년 말부터 엘니뇨가 왔습니다. 유럽은 더운 겨울을 맞이했고요. 유가는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유럽의 1월 온도를 봤습니다. 올해 1월은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더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도 하락했고요. 올해 증시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게 기후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은 날씨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유가를 보면은 약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1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서부 텍사스유는 88달러를 넘었고요. 브렌트유는 91달러를 넘었습니다. 만약 올겨울에 유럽이 춥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유가는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가도 다시 치솟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인플레로 신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키를 지금 기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의 겨울이 따뜻할지 추울지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건데요.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높은 엘니뇨를 넘어서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를 예상하고 있어요. 증시에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기후적으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평년보다 너무 높으면 또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슈퍼 엘니뇨는 흔치 않아요. 최근이 1997년 그리고 2015년, 16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엘니뇨가 오면은 남반구에서 고온현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북반구는 한파와 대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역마다 또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온인데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의하면요. 서유럽과 북미가 올해 겨울 평균 기온이 60%에서 70% 확률로 평년보다 높을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여름이 끝나면 유럽에도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유럽이 따뜻하고 석유 수요가 둔화될 수가 있겠죠. 만약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올해 겨울 유가도 낮아질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을에 추운 겨울로 인한 우려로 유가가 올랐었다가 막상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유가가 하락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한 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잠시 상승하던 CPI는 다시 하락 추세로 가겠죠. 금리 인상 우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내년에는 연준 금리가 4.5%로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곡물이에요. 엘니뇨 발생 시기를 보면은 곡물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은 투기 자본을 불러오죠. 더 큰 물가 상승을 불러옵니다. 겨울이 되면은 엘니뇨로 인해서 북미 서부 한국은 따뜻한 겨울을 보냅니다. 반면에 미국 남부는 혹한과 폭설이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위치는 새로 지어지는 공장이 많은 곳이거든요.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도 있고 테슬라 텍사스 공장도 있어요. 그러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2021년 폭설로 인해서 전기가 셧다운돼가지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6주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당시 손실 추정액이 4천억이 넘어요. 더 큰 문제는 라니냐가 와도 지구 평균 온도는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산업화 시절 대비 1.5도가 상승하면은 이제 우리가 노력해도 스스로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런데 벌써 1.15도가 올랐습니다. 이제 0.35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은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기록적인 한파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뉴스였냐면요. 며칠 전에 북극 한가운데 얼음이 녹아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폴리냐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북극 얼음 테두리 쪽으로 뚫려요. 근데 지금 한가운데가 뚫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북극 얼음 한가운데는 가장 두꺼워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굉장히 얇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북극 얼음이 급속도로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얼음이 아닌 물로 지금 한가운데가 있다 보니까 예년보다 상층부 공기가 더워지고요. 북극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트기류가 약해지겠죠? 한국 등 중위도 지역에 차가운 북극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북극의 얼음 두께를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얇아졌어요. 2m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얼음에 구멍이 생기는 폴리나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탈모처럼 처음에는 구멍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 뚜껑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극도 생각해보면 테두리부터 녹아야 되는데 뚜껑부터 녹아서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북극의 얼음이 민대머리가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해수면
수면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북극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더 확대되게 되면은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 규제 정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수혜를 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예요. 8월에 북극해 항로로 중국에 LNG를 첫 수송했습니다. 얼음이 녹고 얇아지면서 러시아로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 수송로가 생긴 거죠. 과거에는 쇄빙선이 뚫어줘야 되고 거기를 수송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쇄빙 기능을 가진 수송선들이 다닐 수가 있고 이제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다닐 수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북극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미 북극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패권을 갖기 위해 전쟁 중입니다. 북극을 장악하면은 캐나다, 러시아, 미국, 북유럽이 코앞이에요.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은 러시아가 미국을 최단 거리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함대끼리 해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극해에 원유 같은 엄청난 지하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시추해서 가장 짧은 수송로로 동아시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서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내 거야 이러는 겁니다. 한 달 전에는 알래스카 해역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과 중국 러시아 연합함대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만약에 미중 갈등이 터진다면은 대만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지만 2순위로 뽑자면 북극해 부근에서 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북극해 패권도 차지하고 자원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상기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상기후 하나만 가지고도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흐를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인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인가 정하고 투자를 해서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당장 돈이 될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앞으로 돈이 갈 곳이 확실하긴 한데 시간이 걸리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는 게 저의 의무라 생각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